99% 정확한 AI. 와, 거의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AI가 100% 틀린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이 AI라는 블랙박스 안에 뭐가 숨어 있는지 그 위험을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위의 투명성이 우리 미래에 그토록 중요한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가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예측해 준다고 합니다. 이 판단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이렇게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AI한테 맡길 때 우린 편리함만 생각할 게 아니라 과연 이걸 믿어도 될까 하는 이 신뢰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쓰던 프로그램들은요, 만약 A이면 B를 해라. 이런 식으로 규칙이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죠. 모든 걸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AI는 차원이 달라요. 너무 복잡해서 이걸 만든 전문가조차 그 속을 완전히 들여다보기 힘든 거대한 블랙박스가 되어버렸거든요. 정답은 기가 막히게 맞힐지 몰라도 왜 그게 정답인지는 말을 못 해주는 거죠. 아니, 그럼 이 답답한 블랙박스를 그냥 두고 봐야만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설명 가능한 AI, 우리가 XAI라고 부르는 기술이 그 열쇠예요. 이 기술이 어떻게 이 깜깜한 상자를 투명한 유리 상자로 바꾸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XAI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AI한테 너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물었을 때 답을 들려주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AI 머릿속을 비추는 손전등 같은 거죠. 그냥 이게 답이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러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답을 내놨어 하고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XAI라는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특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가장 긴박한 공간이죠. 바로 수술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과정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먼저 AI가 5분 안에 위험 발생 하고 경고를 딱 줍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의사는 그래서 뭘 어쩌라고? 하고 막막하겠죠. 바로 이때 XAI가 등장해서 원인은 인공호흡기의 낮은 1회 호흡량 때문입니다. 라고 정확히 짚어주는 거예요. 덕분에 의사는 망설임 없이 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단순 예측을 넘어서는 실행 가능한 정보의 힘입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40만 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XAI 기술을 의료 현장에 도입하면 미국에서만 매년 이만큼의 잠재적인 응급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술이 가진 잠재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엔 좀 더 우리한테 와닿는 예시를 한번 볼까요? 바로 생물학적 나이입니다. 내 몸의 진짜 나이는 몇 살일까? 다들 궁금하시죠? XAI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답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I가 그냥 당신의 생물학적 나이는 72세입니다. 라고만 툭 던지면 좀 막막하잖아요. 하지만 XAI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과거에 암 진단을 받았던 것, 그리고 신장기능 수치나 BMI 같은 것들이 당신의 생물학적 나이에 영향을 줬습니다. 하고 조목조목 알려주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환자랑 의사는 그럼 앞으로 이걸 개선해야겠구나 하고 명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XAI의 아주 긍정적인 면을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더 섬뜩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근본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그런 AI 모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워싱턴 대학교 이수인 교수의 말입니다. 우리는 널리 발표된 여러 AI 모델에서 근본적인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AI 학계에 던진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믿고 사용하던 유명한 모델들이 사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자, 지금부터 한 편의 추리소설 같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팬데믹 기간에 큰 기대를 모았던 코로나19 진단 AI 모델들. 이 모델들이 어떻게 전 세계 전문가들을 감쪽같이 속여왔는지 그 놀라운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건 이거죠. AI가 진짜 의사처럼 엑스레이 사진 속 폐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염증이나 체액 같은 미세한 이상 징후를 딱 잡아내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
당연히 그래야만 했죠. 그런데 진실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XAI로 분석해보니까 AI는 폐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대신에 사진 구석에 찍힌 병원 마크나 글씨, 심지어 환자 가슴에 있는 심박 조율기 같은 전혀 엉뚱한 것들에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병을 진단한 게 아니라 이 병원에서 찍은 사진은 확진자일 확률이 높네? 하는 식으로 정답을 찍는 꼼수를 부리고 있었던 거죠. 아니, 전문가들이 쓰는 의료용 AI도 이 정도인데, 그럼 우리가 흔히 쓰는 스마트폰 앱은 과연 괜찮을까요? 이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해서 썼던 피부암 탐지 AI 앱,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구팀이 아주 기발한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AI로 다른 AI를 테스트해보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생성형 AI한테 이 사진을 암처럼 보이게 살짝만 바꿔봐 하고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AI가 피부 병변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을 바꾸더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탐지 AI가 진짜로 뭘 보고 판단하는구나 하고 역추적한 거죠. 그리고 밝혀진 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AI는요, 피부과 의사처럼 병변의 모양이나 색깔, 특징 이런 걸 분석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점이 좀 어두워 보이거나 사진에 의사들이 쓰는 수술용 자가 같이 찍혀 있으면 이거 암일 확률 높네 하고 판단하는 아주 단순한 편법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믿고 쓰겠어요, 그죠? 지금까지는 주로 의료 분야의 사례를 봤는데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AI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복지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떨까요? 이 공공부문에서는 또 어떤 도전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I는 이미 전 세계 정부 서비스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나라마다 활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은 주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챗봇이나 AI 상담사 같은 역할에 집중하는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은 정책을 만들거나 특허를 분석하는 것처럼 내부 업무에 더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AI를 도입하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이 두 가지만 합쳐도 65%나 되죠. 그리고 저기 세 번째, 20%를 차지하는 모델 신뢰성. 저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블랙박스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딱딱한 조직 문화도 무시할 수 없는 과제고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두 개의 핵심 기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려면요, 딱 두 개의 기둥이 튼튼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한쪽은 XAI나 AI 감사처럼 강력한 기술적인 도구고요. 다른 한쪽은 명확한 법률, 윤리 지침,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건지를 정하는 정책과 거버넌스입니다. 기술과 제도가 함께 가야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AI에 대한 신뢰는 그냥 믿어주세요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아주 엄격한 검증을 통해서 그 성능과 안전성을 끊임없이 증명해 나갈 때, 바로 그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죠. 이미 우리 삶 곳곳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력한 기술에게 너 자신을 설명해봐 라고 요구하고 그 설명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 선택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